안녕하십니까. 호텔 조리과 김태균입니다. 제가 이 현장 실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전역 후 취업이 잘 안 돼서 대학교에 오게 되었는데, 처음 학기 중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듣게 되고 난 후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면은 굉장히 취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참가하게 돼서 좋은 점은 일반 수업 때 배웠던 것들보다 조금 더 전문화된 그런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내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들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제가 입상을 할 수 있었던 아주 큰 이유? 그런 게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쌓았던 그런 지식들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후배분들이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저처럼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많은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저희가 취업할 때 자소서? 그런데 뭐라도 하나 더 추가해서 좋은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린대학교 호텔경영학과 2학년 김강민입니다. 21년 현장 실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글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본 없이 실무적인 행사에 참가하게 되어 더욱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김정수 교수님과 박정훈 교수님께서 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오셔서 학생들을 개인 지도해 주시고 교외 행사를 진행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실무 능력이 중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막상 대회에 참가하니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지 사람들이 다른 특성을 볼 수 있어 실무에 가서도 제각각의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린대학교 문구조과 재학 중인 김찬호입니다. 창업 캠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창업에 관심은 있지만 창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 어려워 도움을 받고자 창업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방과 처치를 해주는 인공지능 환자 관리 시스템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했습니다. 창업 캠프에 참여하여 사업 아이템 네이밍 로고 작성을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고, 멘토에게 초기 사업 자금 마련 방법과 사업 계획서 및 IR 자료 작성법 등 창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자본의 문제와 관련된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비전에 대한 로드맵 작성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창업 캠프 참여를 통해 창업에 대해 관심이 더 높아지고 창업 동기부여에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하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공과 관련된 교과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린대학교 관화학과 4학년 윤나영입니다. 이번에 현장 실습 수기 공모전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단순히 짧은 실습으로 넘겨버릴 수 있었던 제 실습 경험을 이렇게 글로 남김으로써 앞으로의 임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현장 실습은 코로나19로 인해 약 1년 6개월 만에 재개되는 현장 실습이다 보니 긴장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실습한 병원이 제가 취업하고 싶었던 병원인 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실습에 임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장 실습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현장 실습 수기 공모전 대회를 열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 현장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하여 좋은 의료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혁신 지원 사업에서 추진한 마음성장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프로그램은 3일에 걸쳐서 진행했어요. 처음엔 3일 동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관해서 지루하다거나 강의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별로 큰 의욕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 활동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1대1 상담이 아니라 집단 상담이어서 더 좋았던 점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각 사람마다 강사님의 피드백을 들어보면서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잠시 쉬어가며 힐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예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전문 동화 구연 강사님께서 오셔서 동화 구연하는 데 있어서 캐릭터별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나 특징을 살려서 구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경험으로 동화 구연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최우수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에 나갔을 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현장에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과 교과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고 싶고 다른 학생들도 참여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2월 8일에 졸업을 한 제철 산업계열 남상덕입니다. 저는 학교에 있는 취업 창업 지원센터에서 공모전을 할 때마다 항상 설린 사이트를 보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입사 서류 클리닉도 그렇지만은 취업 잡기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입사 서류 클리닉도 받을 수 있고 또는 모의 면접 기회라든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계속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포스코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모의 면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딱 하나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거기에 신청을 했고 우연히도 이제 운 좋게 돼가지고 저는 모의 면접을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면접관 분들께서는 실제 면접처럼 좀 딱딱하게는 진행하셨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면접관 분들이시니까 오히려 더 현장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되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제철 산업 계열 여러분 모두 이제 곧 있을 이제 상반기 공개 채용 때 이제 많은 면접이나 인적성 시험들을 보러 다니실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시려면은 학교에서 취업 창업 지원센터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공모전 등을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께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린대학 교육성과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는 호텔 외식 경영 계열의 송용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핵심 역량 진단 평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린대학에서는 대학 혁신 사업으로 핵심 역량을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핵심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핵심 역량 점수 분포들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차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역량 진단의 필요성, 두 번째는 핵심 역량 진단 도구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핵심 역량 진단 방법, 네 번째는 핵심 역량 진단 결과 분석,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역량 진단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 상황에 맞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핵심 역량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식이나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고 태도나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며 다양한 삶의 맥락을 거쳐 모든 개인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본교 학생들의 핵심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재고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핵심 영단 진단의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린대학의 6대 핵심 역량 및 하위 역량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6가지의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인성, 의사소통, 전문,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 그리고 협업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핵심 역량에 맞추어서 3가지의 하위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 역량 같은 경우는 윤리성, 이타성, 책임감이라는 하위 역량 3가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핵심 역량도 각각 3가지의 하위 역량이 있어서 총 18개의 하위 역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대 핵심 역량의 진단 영역 및 질문의 문항 구성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총 9가지의 질문을 구성하여서 학생들의 핵심 역량과 그리고 하위 역량을 진단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역량의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진단의 기간은 총 2차례로 나누어서 진단을 하였고, 1차는 2021년 3월 8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2차는 2021년 12월 6일부터 역시 2주에 걸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1차는 전반적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2차는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 대상을 삼았습니다. 진단의 역량은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설린대학의 6대 핵심 역량 및 전공 역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진단은 방법은 우리 대학의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 내 역량 진단 평가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참여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에는 신입생하고 2020년 12월에 재학생의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해서 진단을 하였습니다. 총 1670명이 참여를 해서 전체 재학생 대상으로 81.1%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고, 2차 때는 2017명의 학생들 중에서 1659명이 참여를 해서 82.3%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인원의 선발 기준이 되겠습니다. 분석에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단일 번호로 답변한 인원은 제외를 하였고, 두 번째로는 50% 이상의 단일 번호로 답변한 학생도 역시 제외를 하여서 181명의 학생이 제외가 되었고, 총 참여하는 학생의 수는 147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역량 진단 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단은 1학기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분석입니다. 6대 핵심 역량별 원전수 종합 평균을 측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종합 분석의 평균값은 3.39로 나왔습니다. 6대 핵심 역량에 대해서 각각을 분석해 보니 인성과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은 준수하게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 영역과 그리고 창의, 협업 역량 같은 경우는 평균에 대비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수와 보완, 미달의 점수는 전국 전문대학의 수치를 평균화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대 핵심 역량별 등급별 비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은 우수 등급을 나타내고 있고, 주황색은 준수, 그리고 회색은 보완, 그리고 노란색은 미달에 해당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인성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 해결 역량은 준수 등급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준수와 우수 비율이 40% 이상 높게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 창의, 협업 역량 같은 경우는 보완 등급으로서 준수, 우수 비율보다 30% 이하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역량에 이어서 하위 역량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역량은 각각의 핵심 역량별로 3가지의 하위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성 하위 역량과 의사소통 하위 역량값을 보게 되면 평균보다 수치가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소통 하위 역량 중에서 공감 능력은 대단히 뛰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위 역량은 전문 하위 역량과 문제 해결 하위 역량이 되겠습니다. 각각 3가지의 하위 역량은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 하위 역량과 협업 하위 역량이 되겠습니다. 이 2가지의 하위 역량은 저희 대학의 평균값에 비해서 약간 못 미치는 그러한 수치값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값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좀 더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변경을 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가 수치값의 참고값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하위 역량별 분석값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이 우리가 보완이 필요한 그러한 수치값이 되겠고, 파란색은 준수하게 개발된 수치값이 되겠습니다. 인성에서는 윤리성이 보완으로 판정이 되었고, 전문 영역 같은 경우는 전체 모든 하위 역량이, 그리고 창의 영역과 협업 영역도 전체 하위 역량이 보완으로 판정되어서 교육 우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교과 교육 과정에 좀 더 확대하고 개편하는 그런 걸 통해서 부족한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타성이라든지 책임감, 공감 능력, 유연성, 상하 대처 능력과 같은 역량 등은 보통 준수하게 개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핵심 역량을 계열별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 있는 4개의 계열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대학 평균에 비해서 공학 계열이 좀 더 수치가 우수한 걸로 나타났고, 나머지 3가지 계열은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열별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간호보건 계열이 되겠습니다. 간호보건 계열과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전문, 창의, 그리고 협업 능력이 보완이 필요하고, 인성과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은 준수하게 개발이 되어서 전체 평균 대비 약간 수치가 높게 또는 동일하게 개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인성, 의사소통, 전문 영역은 준수하게 개발되었으며, 문제 해결, 창의, 협업 능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평균 대비 높게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신문 계열 같은 경우는 전문,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 협업 역량이 보완이 필요하며, 인성과 의사소통은 준수하게 개발된 것으로, 그리고 전체 평균보다 약간 수치적으로 낮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전공 역량은 모든 계열이 동일하게 개발되었으며, 전공 완성도는 보완이 필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년별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평균에 비해서 각 학년별 역량의 차이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학 평균에 대비해서 전문, 창의, 협업 역량이 낮게 개발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인성과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별히 의사소통 역량이 가장 높게 수치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2학기도 핵심 역량의 진단 결과값을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 종합 분석값이 되겠습니다. 1학기에 비해서 전체 평균이 약간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3.46의 종합 분석값이 나왔고, 1학기와 비슷하게 인성과 의사소통, 문제 해결은 준수하게 개발되었고, 전문, 창의, 그리고 협업 역량은 평균 대비 보완이 필요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대 핵심 영양별 등급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파란색은 우수, 그리고 주황색은 준수, 그리고 회색은 보완이 필요한 영양이 되겠습니다. 인성과 그리고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 영역이 준수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문 그리고 창의, 협업 역량이 보완이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위 역량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의 하위 역량은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나고 있고,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 하위 영역과 그리고 문제 해결 하위 역량은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와 협업 하위 역량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평균에 비해서 수치가 약간 미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위 역량별 전체적인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영역들이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되겠고,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이타성, 책임감, 공감 능력, 그리고 유연성, 상황 대처 능력, 조정력의 영향 등이 준수하게 개발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 1차의 진단의 대비에 비해서 조정력이 보완해서 준수 등급으로 향상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열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열별 내용을 비교해보면 예체능계 계열이 전반적으로 수치가 미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원이 굉장히 작음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계열들은 전체 평균과 비슷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열별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간호보건 계열은 전문, 창의, 협업 능력이 보완이 필요하고, 인성,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 해결 역량이 준수하게 개발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평균과 동일하게 개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학계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계열은 전반적으로 평균보다 높게 개발이 되었으며 특별히 인성, 의사소통, 전문,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준수하게 개발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신무 계열을 보게 되면 전문, 문제 해결, 창의, 협업 능력이 보완이 필요하며 인성, 의사소통 영역은 준수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전체 평균보다 약간 미세하지만 수치적으로 낮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년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학년별 분석은 모든 학년에서 의사소통 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의 영역이 가장 낮게 측량이 되었습니다. 2학년의 경우에 창의, 협업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전체 역량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역량의 진단 결과값을 사전과 그리고 사후를 서로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분석입니다. 2021년 사전에 했던 1차와 그리고 사후에 했던 2차를 서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2차 값에서 1차 값을 빼게 되면 전체 평균에서 약 0.07 정도 작은 값이지만 전체 값에 있어서 약간 향상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인성 역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역량에서 수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때 역량 기반의 교과과정 수업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되었고, 특별히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하위 역량을 1차와 2차를 서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1차 대비 평균 점수가 향상된 걸 나타나고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평균 대비해서 점수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대비해서 2차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력이 준수로 향상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열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간호보건 계열 같은 경우는 2차 진단 평가가 1차 대비 인성과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이 소폭 하락하였지만
나머지 역량은 모두 향상된 것으로 수치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회신문 계열 같은 경우는 2차 진단평가는 1차에 대비해서 모든 역량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고,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2차 진단평가는 1차 대비해서 인성 역량이 소폭 하락이 되었지만은 나머지 역량 역시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서는 학년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1학년은 2차 진단평가가 1차에 대비해서 인성과 문제 해결 역량이 하락되었으며 전문, 창의, 협업 역량은 높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은 2차 진단평가가 1차에 대비해서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학과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1차가 파란색이고 그리고 2차가 주황색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과들이 1차에 비해서 2차 때 평균 대비 높게 개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특별히 호텔 외식 경영 계열 같은 경우에 역량의 향상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간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2차 값과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2021년 2차 값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차의 역량 평균은 2020년 2차 역량 평균에 대비해서 0.05 정도 향상되었음을 나타납니다. 자, 해가 지나면서 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길어지면서 역량값이 향상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2020년 인성, 의사소통 역량이 보다 더 준수하게 개발되었으나 2021년에 대해서는 인성과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이 준수 등급으로 그리고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등급이 향상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진단 결과값에 대해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설린대학의 6대 핵심 역량 중에서 인성,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은 모든 교육과정과 그리고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준수하게 개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문, 창의, 그리고 협업 역량은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역량에서 총 18개 중에서 12개의 역량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차후에 핵심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 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이러한 역량들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열 그리고 학과별 결과에 있어서 공학 계열의 역량 수준이 가장 높게 개발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모든 계열 그리고 학과별로 핵심 역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설계 시에 계열과 학과에 맞추어서 맞춤별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년별 분석 결과 학년 간의 역량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인성과 문제 해결 역량에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영역에서 1차 진단평가 대비 2차 진단평가에서 인성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역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수업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들이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별히 규준 집단의 등급 기준 분석 결과 3개 역량이 보완 등급으로 전년 대비 본교의 전체 역량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상기사항을 고려할 때 핵심 역량 중에서 전문, 창의, 그리고 협업 역량 중심으로 각 계열과 각 학과별 역량에 맞춘 비교과 및 교양 과정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걸 통해서 교육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역량을 향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해 핵심 역량 진단 평가를
실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이 얼마나 향상된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향상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수동적인 지식 수용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학습 방식을 선택함을 통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역량을 채워서 인성을 갖춘 현장 실무형 창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역량 기반 교육 혁신의 성공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의 모든 핵심 역량에 대한 결과 분석값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교육성과포럼 교수학습지원센터 발표를 맡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이경희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지원, 학생지원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맞춤형 교수 역량 지원과 참여형 학습 역량 지원은 교비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교육방법, 혁신 기반 교수 역량 강화와 참여학습 기반 학생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은 대학 혁신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교수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학 혁신지원 사업 주요 교수 지원 현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사 참여 교육방법 지원으로 PBL, SL 학습을 위한 교육방법 유연화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유연화 교수법 적용 교과목에 대한 확대와 학기에 대한 확대, 유연화 교수법 적용 경험에 대한 공유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교과목을 더 많이 확대하였으며 학기를 2개 학기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 교수 대상 설명회와 수강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연구 보고서, 콘텐츠 개발 6건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플립러닝을 활용한 교육방법 개발화입니다. 플립러닝 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39개 과목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학기에 대한 부분도 1, 2학기, 2개 학기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립러닝 교수법의 적용 결과는 나눔 공동체 등을 연계하여 그 내용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플립러닝 콘텐츠 개발 결과는 39건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공동체 기반 교수 학습 역량 강화입니다. 공동체 지원과 맞춤형 교수법 연수 지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개선사항으로는 이종 계열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나눔 공동체 지원의 요구가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나눔 공동체는 4월에서 10월까지 총 10개 팀 37명의 교원이 지원을 하여 학습자 중심의 오리엔테이션 연구, 에듀테크 활용 교수법, 창의성 향상을 위한 교수법 나눔 공동체, 학습자 핵심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 활용 교수 학습 연구 등이 주제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맞춤형 교수법 연수 지원은 개인 연수 참가 지원을 확대 운영하여 전임 교원뿐 아니라 비전임 교원, 겸임 교수, 강사에게까지 그 지원을 확대하여 올해는 연수 지원이 46건으로 늘었습니다. 그 주제로는 빅데이터 교육 분석 활용, 블렌디드 수업, 역량 기반 교육과정, 인포그래픽 및 미디어 활용 교수법, 메타버스 기반 수업 설계 및 운영 과정 등 다양하게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그리고 온라인 강의 제작, 블렌디드 러닝 수업 설계에 대한 부분은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교육과 발맞추어 많은 교수님들께서 연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공동체 기반 교수 학습 역량 강화 두 번째로 단체 워크숍 및 단체 특강이 강화되었습니다.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워크숍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강 일정이나 이런 것도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 조율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전임 교수 대상 단체 워크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었으며 다양한 5개의 트랙의 주제에 대해서 전임 교원들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전임 대상 단체 특강에는 상반기, 하반기 2번 시행을 하였으며 상반기에서는 LMS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전임 교원 대상의 다양한 주제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주제를 선정해서 그것을 특강 주제로 시행을 하여 상반기 44명, 하반기 43명의 교원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21년 주요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BL 학습을 위한 교육방법 유연화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참여 교원 및 교과목 수가 늘어났으며 수업 참여 학생의 수도 98명에서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교육 방법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고 유연화 교수법 수업에 참여한 학생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실시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플립러닝을 활용한 교육방법 개별화에서는 콘텐츠 개발 참여 교원 수와 교과목 수가 전년도 35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업 참여 학생의 수는 1,700명에서 3,18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 효과가 증진되었고 또한 수기 공모전에 참여하여 동기부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BL과 플립러닝의 만족도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전년도에 비해서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의 경우에는 4.94점, 4.53점으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학습자의 만족도, 개발자의 만족도 간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눔 공동체 참여의 팀 수도 8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증가하였으며 참여 교원 수는 31명에서 3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교수법 연수 지원도 46건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한 부분, 원격 수업 운영에서의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에 교수님들께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단체 워크숍의 경우에도 참여 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비전임 교원의 참여도가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을 하면서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 요구 조사를 통한 특강 주제 선정과 온라인 특강 LMS 업로드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 것이 참여자의 수가 증가한 요인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네, 나눔 공동체와 전임 교원 단체 워크숍의 만족도는 4.66, 4.56점으로 4.5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비전임 교원 대상 만족도가 전임 교원에 비해 4.37, 4.48점으로 낮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을 시사해주며 상반기 특강 만족도보다 하반기 특강 만족도가 향상된 것은 수요자 조사를 통한 주제 선정이 그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수법 연수의 지원 경우는 프로그램 진행 중이라 만족도는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교사지원센터의 교수 지원 부분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2022년, 23년, 24년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교수 지원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체계적 지원과 교수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며 없었던 교수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모색함으로써 교수 지원 사업의 다양화를 가지고 오고 특히 융복합 교수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타버스 교수 연수, AI 연수 등 다양한 교수법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학생 3당 센터,
학상 운영 쪽 원격 교육 지원 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수 지원 인프라 구축과 활용을 위해서 2019년 제작된 매체 제작실, 2020년 만들어진 교수학습센터 세미나실의 활용을 확대할 것이며 TLT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1학년도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 지원에 대한 부분을 발표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